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요즘 가장 큰 고민이 무엇인가요? 당장 통장 잔고가 걱정되는 돈 문제인가요? 손에 잡히지 않는 미래에 대한 불안인가요? 아니면 직장이나 가정에서의 갈등인가요? 겉보기엔 제각각 달라 보이는 이 고민들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타인이 반드시 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돈이 고민인 이유는 단순히 지폐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남들보다 뒤처질까봐 혹은 무시당할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미래가 불안한 이유는 사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내 자리가 사라질까봐 걱정되기 때문이죠. 오스트리아의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는 이를 두고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모든 고민은 인간관계에서 비롯된 고민이다. 이제부터 우리 삶을 바꿀 수 있는 실전 이론이라는 걸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고민을 완전히 없애는 방법이 있다면 아마 우주 공간에서 단 한 명으로 살아가는 것일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곧바로 이렇게 반응할 겁니다. 그건 너무 외롭잖아. 혼자 살면 고독하게 죽을 거야.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우리는 흔히 고독은 혼자 있기 때문에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고독은 전혀 다른 곳에서 발생합니다. 고독은 혼자라서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타인과 사회, 공동체 속에 있으면서도 그 안에 속하지 못하고 있다고 느낄 때 생겨나는 감정입니다. 비교당하고 평가받고 밀려났다고 느끼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고독해집니다. 다시 말해 만약 우주 공간에 정말 단 한 명만 존재한다면 그 사람은 고독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해봤자 우리는 인간관계를 완전히 없애며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주는 선택지가 아니고 인간은 결국 사람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인간관계를 끊으라고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모든 고민의 출발점이 어디인지 분명히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자기 내면을 향한 고민은 모조리 부정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내면의 고민이라는 것은 실제로는 독립된 형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종류의 고민이든 그 안에는 반드시 타인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해주면 열등감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열등감은 혼자 방 안에 있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감정이 아닙니다. 누군가와 비교되는 순간, 누군가에게 뒤처졌다고 느끼는 순간에만 생겨납니다. 즉, 열등감은 내 마음속에서 시작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뿌리는 언제나 관계 속에 있습니다. 즉, 열등감이란 자신에 대한 가치 판단에서 비롯된 감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치 판단이란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스스로 평가하는 행위입니다. 그 평가가 부정적으로 기울어질 때 우리는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나는 가치가 없다.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서 저희 열등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한동안 말수가 적은 내 성격이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 괜히 분위기를 못 띄우는 사람 같았고 회의 자리에서는 말 잘하는 사람들 뒤에 자연스럽게 숨어버리곤 했습니다. 조금만 더 말을 잘했더라면 어땠을까? 농담 하나쯤은 가볍게 던질 수 있었다면 사람들이 나를 다르게 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나도 모르게 나 자신을 깎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런 고민을 동료에게 털어놓은 적이 있었는데 나는 너가 말이 적어서 좋던데. 뜻밖의 말의 순간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너는 말을 많이 하지 않지만 누가 이야기하면 끝까지 듣잖아. 그래서 사람들도 너 앞에서는 굳이 방어하지 않아. 괜히 인정받으려고 애쓰는 느낌도 없고. 그 말을 듣고 나서야 나는 처음으로 다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을 적게 하는 건 부족한 점이 아니라 관계를 편안하게 만드는 방식일 수도 있겠구나. 만약 비교해야 할 타인이 없었다면, 이 세계에 나만 존재했다면 나는 내 성격이 안 좋다고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많은 벽에 부딪힙니다. 그리고 그 벽 앞에서 좌절할 때마다 습관처럼 내뱉는 말들이 있습니다. 나는 학벌이 좋지 않아서 성공할 수 없어. 나는 너무 내성적이라서 사람들과 어울릴 수 없어. 부모님이 조금만 더 지원해 줬더라면. 혹시 당신의 마음속 어딘가에도 이런 목소리가 숨어있지 않습니까? 아들러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변명으로서의 열등 콤플렉스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흔히 열등감이 있어서 무언가를 못한다고 생각하지만 아들러의 시각은 조금 다릅니다. 사실은 하고 싶지 않아서 혹은 실패했을 때 상처받기 싫어서 열등감을 핑계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학벌 때문에 안 돼 라고 믿어버리면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명분이 생깁니다. 성공하지 못한 것은 내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단지 학벌이라는 조건 때문이라고 위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고통스럽지만 한편으로는 달콤한 유혹입니다.
현실의 과제에 도전했다가 깨지는 것보다는 조건만 좋았더라면 할 수 있었을 텐데라는 가능성의 여지를 남겨두는 편이 마음 편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열등감이라는 감정 자체는 지극히 정상적이고 건강한 자극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무기력한 상태에서 벗어나 더 높은 곳을 향하려는 우월성 추구의 본능이 있고 그 과정에서 느끼는 부족함은 성장의 동력이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열등감을 성장의 발판이 아닌 도망치기 위한 변명으로 사용할 때 발생합니다. 실제로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들조차 극심한 열등감에 시달린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세상의 정점에 선 그들이 왜 열등감을 느끼는 걸까요? 그들은 금메달을 목에 거는 순간 다음 대회에서도 1등을 지켜야 한다는 압박감, 혹은 자신보다 더 젊고 유능한 후배가 나타날지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입니다. 내가 다음에도 이 성적을 내지 못하면 사람들은 나를 패배자로 볼 거야. 라는 생각에 갇히는 순간 금메달이라는 최고의 성취조차 자신은 아직 부족하다는 열등감의 근거가 되어버립니다. 결국 열등감이란 내가 가진 객관적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주관적 해석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시선을 외부로 돌려볼까요? 주변을 둘러보면 자신의 업적이나 소유물을 끊임없이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명품으로 휘감은 몸, 화려한 인맥, 과거의 영광을 떠들썩하게 늘어놓는 그들을 보며 우리는 종종 부러움과 동시에 위축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아들러는 이들이 겪고 있는 상태를 우월 콤플렉스라고 정의하며 그 내면의 모순을 지적합니다. 자랑하는 사람은 사실 열등감을 깊게 느끼고 있는 사람입니다. 스스로가 열등하다고 느끼는 고통을 견딜 수 없어서 마치 자신이 우월한 것처럼 행동하며 그 보상 심리를 채우려는 것이죠. 정말로 자신감에 차 있는 사람은 굳이 자신을 과시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스스로 가치를 느끼기 때문입니다. 즉, 우월 콤플렉스에 빠진 사람들은 강한 척을 하고 있지만 실상은 누구보다 강하다는 증거를 타인으로부터 수집해야만 안심할 수 있는 나약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 화려한 과시는 사실 나약한 내면을 감추기 위한 무겁고 두꺼운 갑옷일 뿐입니다. 그 갑옷을 부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안에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작은 어린아이가 있을 뿐이니까요. 우리가 이토록 열등감에 시달리고 남을 의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인생은 타인과의 경쟁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승자가 되고 누군가는 패자가 되어야만 하는 게임. 이 세계관 속에서 타인은 나의 행복을 위협하는 적이 됩니다. 친구의 성공에 진심으로 박수 쳐주지 못하고 배가 아픈 이유, 내가 뒤처지는 것 같아 불안해 잠 못 이루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쟁의 안경을 벗어던지는 순간 세상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인생은 누군가를 이기기 위한 달리기 경주가 아닙니다. 그저 각자의 속도로 각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걸어가는 산책과도 같습니다. 앞서가는 사람은 나를 이긴 승자가 아니라 그저 조금 먼저 걷고 있는 동료일 뿐입니다. 타인을 경쟁자가 아닌 동료로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열등감이라는 감옥에서 해방되어 타인의 행복을 나의 행복처럼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해도 여전히 남들의 시선이 두렵습니까? 내가 실수했을 때 사람들이 비웃을까봐, 오늘 입은 옷이 이상해서 사람들이 쳐다볼까봐 걱정되시나요? 여기서 냉정한 그러나 아주 위로가 되는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주의 깊게 보는 사람은 오직 당신뿐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주시하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사실 사람들은 당신의 생각만큼 당신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도 각자의 인생을 사느라 바쁘고 자신들의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당신이 거리에 나갔을 때 지나가는 행인들의 옷차림이나 표정을 일일이 기억하지 못하듯 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라는 고민은 타인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 자신에게만 과도하게 집착하는 자의식 과잉일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남의 시선이 라는 허상에서 벗어나 조금 더 자유롭게 나답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